다현이는 공연은 잘했어? 129쪽입니다. 자, A번 보십시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복합관계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No matter how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however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ever, hard, it is 그냥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 matter where 그러면은 그냥 wherever he goes 요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at any time that 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 그냥 우리 whenever로 바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I'm free 요렇게 될 거고요. 4번에 보시면 you can work on anything that 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anything t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whatever도 가능하고 사실은 whichever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whatever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ever you want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anyone who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whoever attacks the police 그 다음에 will be severely punish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B번 한번 보실게요. 어느 것을 고르든 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것을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whichever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whichever you choose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wherever I went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군인이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라는 말이고요. 아무리 뭐뭐 하다고 해도 라는 표현은 however brave the soldi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I will always believe in him 한 다음에 무엇을 하든 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whatever he does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실게요. 자, 나는 그가 나를 위해 한 일에 감동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with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mpressed라는 형용사는 들어가 있는데 정작 선행사가 될 만한 명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what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실게요. 사무실에 있는 시내에 친구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I have a friend 한 다음에 친구의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생략된 건 소유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3번에 whose를 써주시면 되겠죠. 3번 보실까요? 그것은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이다 라고 얘기해서 the book이 선행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실까요? 이곳이 내가 강아지를 산 애완동물 가게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I bought my puppy 내가 강아지를 샀다 라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The pet shop 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를 선행사로 두는 관계 부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5번에 where를 써주시면 되겠죠. 5번 보실까요? 네가 추천한 사람은 누구나 라고 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간에 라고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whoever 혹은 whomever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whomever you recommend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in which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 얘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써주실 수 있겠네요. 7번 보실까요? 7번에는 여기에 보면 anything th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nything tha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2번에 whatever가 돼야 되겠죠. 8번이요.
컴마하고 and they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써주는 방법은 일단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쓸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they는 앞에 있었던 two cousins라는 사람을 받아준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받아준 형태에다가 얘가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빈칸에는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에 who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보실게요. 그녀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가수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the singer를 꾸며줄 거고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앞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the singer에 맞춰서 whom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 who 또는 that도 괜찮습니다. 10번 보실게요. 실종되었던 남자와 그의 차예요.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이요. 그녀는 내가 함께 일했던 여자래요. 일단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whom도 쓸 수 있고 who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여기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work with를 쓰셔서 함께 일했던 녀석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12번 나는 꿈이 친구의 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소유격이 필요한 상태네요. 소유격 관계되면서 우리 whose 하나밖에 없겠죠. 13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간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whoever가 돼야 되겠습니다. 13번 보실까요? This t-shirt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컴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is 동사. 그러면 선행사를 사물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그럼 정답은 1번에 which를 써주시면 되겠죠. 15번 I visited Atlanta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단 선행사는 Atlanta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I stayed at a five-star hotel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이 낙서 그만들 하고 나는 5성급 호텔에 머물렀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Atlanta라는 장소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4번의 where가 돼야 되겠죠. 16번 보실게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보실까요? 뭐가 틀렸을까? 정답은 5번이죠. The way랑 how는 함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how를 지워버리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17번 한번 보실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which가 아니라 whichever를 써주셔야 맞아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 네가 했던 것은 어느 것이든 was very brave, 매우 용감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실까요? 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갔으면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뒤에 괄호친 부분을 보면은 has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where가 아니라 which라고 얘기하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실게요. 틀린 거는 1번이죠.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려면 that 대신에 우리가 그냥 which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단 1번 틀렸어요. 자, 선행사에 보면 the only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 자리에는 that만 쓰자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Where's the present? 선물이잖아. 명사 아니에요?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that 또는 which가 되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 보시죠. It was an important moment with impact will always be with her 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요 부분도 맞는 문장은 아니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which 대신에 whose impact라고 얘기해서 impact가 영향이라는 명사거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부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you can use the things around you to make tool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도 which가 아니라 의미상 우리가 whichever 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주변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사용해도 좋아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자, 21번 한번 보실게요. Challenges we face today is complex 라고 되어져 있죠. We face today가 앞에 있는 challenges를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challenges가 주어야 얘들아. 그러면 얘가 is가 아니라 are 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을 틀린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실까요? Who are the people with who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who를 못 쓰고요. whom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이요. after that이요. 이건 총체적 난국이다 얘들아. 컴마 다음에 that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that도 당연히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올바르게 쓰려면 after which라고 써주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에 보시면요. He made what many considered an unbelievable decis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They traveled South Africa which they provided free medical treatment for children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언뜻 보면 틀린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보실게요. which가 어쨌든지 간에 관계대명사여서 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무료 의학 치료를 제공했다. 지금 이 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고요. 관계부사인 where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예요. 자, 올라가서 22번 한번 보실까요? 빈칸 A, B의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A번에 보시면 뒤에가 belonged to 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번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도 보시면 family space, relations and guests were supplied with delicious food and drinks 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 자리에는 요게 그냥 명사잖아요. 관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B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줘야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맞은 표현으로는 4번을 써주시는 게 가장 알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실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1번 What often happens, 종종 일어나는 것은 is that shoppers end up buying things that are not really needed. 정말로 필요되어지지 않은 것을 구매자들이 결국 산다라는 것이래요.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ust go around with pen and paper, 펜과 종이를 함께 가지고 가서 and look at, 들여다보세요. What you are buying, 당신이 사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See whether there are other options,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4번에 보면 이때 of가 필요가 없는 전치사네요. 얘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which만 남겨두셨어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보실게요.
much of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명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A번에서는 what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much of what you read 그러면 네가 읽은 것의 많은 것은 suggests more than it says 그것 이상을 언급하더라 라는 거죠. Writers do not always clearly say 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They want you to know 라고 근데 그들은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요.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know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관계부사 how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at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frequently, 흔히, 종종 they omit information, 그들은 정보를 빼먹는데요. 자, 지금 보면 information은 명사잖아요. 우리가 what 앞에는 명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번에서는 that을 선택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명사를 한번 보십시다. 사실 얘들아 우리가 명사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명사는 이제 아마 지금 하고 나면 다시는 반복이 안 되어질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 명사의 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명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왜? 명사라는 거는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명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말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얘가 하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얘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주어, 목적어, 보어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사들의 우리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예비 중이나 이럴 때 했을 텐데 종류에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가산명사라는 한자어로 쓰기도 해요. 가산이라는 게 셀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산 명사라고 부르는 표현이에요.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자. 하나일 때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반드시 써줘야 돼, 얘들아. 소유격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의 명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어나 언을 써요. 예를 들면 all students, a door, a window, a clock, an apple 이런 식으로 쭉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이 있습니다. 복수형은 우리가 뭐 s나 es를 붙여주는 형태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쟤네들과 이제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요 셀 수 없어서 하나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데 여러 개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복수형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아이가 문장의 주어로 들어가면 우리는 동사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셀 수 없는 명사는 늘 3인칭 단수 취급해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건데 내가 비동사를 문장에 써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셀 수 없는 명사 다음에 is나 was를 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쓰려고요. 일반 동사 현재형을 쓸 때는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형태가 3인칭 단수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각각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에는요 다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명사고요. 그 명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명사라고 얘기해요. 이 보통명사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이름이야. 그냥 책상, 의자, 사람,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신발이라고 좀 그렇겠다. 신발이 무슨? 신발, 문, 창문, 산, 강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의 이름은 대부분 보통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집합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집합명사는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게 뭐 예를 들면 family라든지 police라든지 혹은 staff라든지 그 다음에 crew라는 단어 그 다음에 혹은 cattle 같은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의 집단을 나타내주는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집합명사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는 의미에 따라서 복수형으로 쓴다든지 혹은 그냥 이 형태 자체를 복수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명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셀 수 없는 명사들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의 종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뭐예요? 물, 그 다음에 뭐 빵, 초콜릿,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질명사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종류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물질명사의 종류 중에는 일단 첫 번째는 액체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혹은 뭐 tea, juice, milk,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일단은 액체류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애들 중에 가루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sugar, sand, 모래도 일종의 가루로 봐요. 우리가 모래 알갱이를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salt, 소금이요. 그 다음에 flour, 밀가루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물질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 명사들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누구냐면 일단은 bread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1층에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거기 파리바게뜨에 가면 거기 일단 있는 종류의 빵들은 셀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빵의 종류의 전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빵은 우리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류를 통칭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서 우리가 bread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eat, 고기도 있어요. 고기도 보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 소, 돼지, 닭, 뭐 오리 블라블라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부위별로도 막 다르고 잘려진 모양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니, 돈이에요. 당장 우리나라 화폐만 해도 지금 종류가 몇 개니? 1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어? 뭐가 있다고? 아, 1원은 지금 잘 안 쓰이잖아. 3만원, 5만원,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일본 엔화만 봐도 뭐 100엔, 500엔, 그 다음에 10엔, 5엔, 1엔, 그 다음에 뭐 10,000엔, 1,000엔,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그 화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 화폐의 가치도 달라, 그 다음에 화폐의 또 크기도 달라, 종류도 달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애들을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또 하나가 누구냐면 furniture예요. 가구입니다. 가구 같은 경우 봐봐. 지금 여기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어. 근데 당장 책상만 해도 종류가 2개지. 다르잖아. 그치? 의자만 해도 얘랑 너네들 앉아있는 의자랑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구에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면 조각조각 나눠지는 애들이 있어. 조각조각 나눠지는 애들이 예를 들면 케이크요. 혹은 피자. 그 다음에 또 초콜릿. 초콜릿은 사실 모양이 되게 많기도 하고 종류도 많은 아이기도 해요. 또 녹으면 액체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예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누구냐면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명사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있겠어요?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happiness, 행복.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peace, 평화요.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피곤함, tiredness 이런 표현들이요.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의 감정이나 혹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혹은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산이나 강의 이름, 이런 뭐 산맥 이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근데 이 명사들 중에서 고유명사에만 들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장의 어디에 쓰이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고유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의 종류를 봤고요. 이 중에서 주의해야 하는 명사들을 보죠. 그중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집합명사가 생각보다 이런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합명사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의미에 따라 단수와 복수형을 동사라고 썼네. 모두 쓰는 명사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저기한 게 family예요. 자,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our family죠. 근데 4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4 families 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family라든지 committee, 위원회라든지 혹은 뭐 staff도 있는데 staff는 우리가 웬만하면 사실은 복수형을 잘 안 쓰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class, 수업이라든지
수업에는 교실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와 복수형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항상 명사를 쓰는 거는 단수형으로 써놨는데 그냥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police요, 경찰이요. 근데 이 경찰이 정은아, 성민아, 얘들아 policeman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복수형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police는 polices라고 안 쓰거든요. 근데 policeman이라고 쓰면 얘의 복수형은 policeman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형이 있는데 얘는 복수형이 없어요. 대신에 얘는 그냥 늘 복수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people이요. 이거 그냥 우리 복수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person의 복수형으로 알고 있는 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attle이요. cattle이 뭐냐면 소야, 소. 근데 얘도 우리는 늘 복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모든 걸 통칭해서 종류가 많아서 하나로 이야기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종류가 많은 명사에 속하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봤었던 뭐 furniture라든지 혹은 equipment요. equipment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쟤는 복수가 안 돼. 복수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혹은 또 우리가 machinery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난번 시험에 있었던 거죠. 이거 뜻이 뭐였어요? 기계류였어요. 그래서 쟤도 우리가 일종의 집합명사로 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명사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애들이요. 이거는 항상 복수형으로만 쓰는 명사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늘 복수명사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짝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주로 복수형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안경이요. glasses. 여러분들 지금 안경 쓴 친구들 안경 한 짝만 쓸 수 있어요? 한 눈만 이렇게? 진짜? 그렇게 우리 안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팬츠요. 바지인데 다리 한쪽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jeans요. 청바지요. 이것도 청바지인데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패션이라기엔 좀 보기 흉하지 않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gloves, 장갑인데 장갑도 기본적으로는 두 개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mittens요. 벙어리 장갑이거든요. 얘네도 장갑은 항상 두 개니까요. 그 다음에 shoes, 신발이요. 그 다음에 scissors, 가위요. 가위는 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늘 복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ocks, 양말이요. nose? 코가 두 개라고? 마이 갓. 여기 코가 두 개이신 분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shoes나 socks 같은 경우에는 한 짝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할 때 장갑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늘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S로 끝났는데 단수 취급하는 애야. 이거 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질병 이름입니다. 질병 이름 중에 S로 끝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measles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홍역이에요. 그 다음에 diabete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당뇨병이거든요.
얘네들은 원래 단어가 그냥 S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복수형이 아니야. 그냥 S로 끝난 단어야. 우리가 리자로 끝나는 말을 찾듯이 그냥 S로 끝난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과 이름입니다. 학과 이름 혹은 뭐 과목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맞아. 사회.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복수형 아니에요. 그 다음에 mathematics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이 빼먹었대요. mathematics라고 쓸 때 우리가 쓰는 거. 그 다음에 physics 물리학이죠. 그 다음에 linguistics 이거 언어학입니다. 그 다음에 politics 정치학이에요. 그 다음에 economics 이런 표현들이야. 이런 애들 전부 S로 끝났잖아. 복수형이 아니고 그냥 S로 끝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S 썼다라고 해서 복수 취급을 한다든지 S 이거 단수 아니야? 그리고 S를 빼버린다든지 이러면 틀리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